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일기를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7일 맞지? 3월 7일인데 오늘도 아직 헬스 안 갔는데 영상 찍고 나서 독서 좀 하고 헬스도 좀 하고 산책도 갔다 오고 존나 정적인 취미를 즐길 생각입니다. 물론 헬스는 이렇게 하면은 좀 정적이긴 하고 동적이긴 하지만 내가 말한 정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물리학 개념인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무한대로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퍼져나가면, 그건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잖아. 내가 말하는 정적인 취미라는 건 뭔가 정제되고 절제되고 그런 양태를 말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새는 흔히 이런 말 하잖아. 갓생은 불가능하다. 인생을 살아야지. 갓생 살다가 정말 신의 곁으로 간다. 그러니까 뒤진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진짜로 이런 표현이 오만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갓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 뭐가 되냐고? 뭐 시험 합격이나 취직이나 부자가 된다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대로 살면은 진짜로 뒤지기 직전에 아 최고였다. 이제 죽자. 이렇게 죽을 것 같다고 진짜로. 진짜로 확신이 있습니다. 또 오늘의 계획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았고 오늘 하는 것들을 보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은 구독도 안 한 이 조회수만 늘린 녀석들에게 구독 좀 해줘 이 씨발놈들아. 아무튼 오늘은 그 시험의 기초 개념 다지기를 했는데 기초가 뭐야?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실전은 뭐야? 실전 문제를 풀고 속도 연습, 시험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 이해 플러스 기본 문제가 기본서라면 실전 문제 플러스 시험 연습은 문제집이잖아. 그 기본서 공부, 국어, 한국사, 행정법은 다 했습니다. 근데 영어랑 사회복잡계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실전 문제 플러스 시험 연습은 국어의 경우는 다 했습니다. 그럼 만점 맞을 자신 있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있는데 씨발 어쩌라고. 내 맘이야. 알겠어? 물론 내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틀리면 뭐 틀렸다고 인정하고 다시 메타인지를 서서히 늘려가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제 실력을 알 수 있을까요?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명상을 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느껴보는 거야. 저 수능 N수생인데요. 제가 수학 실력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너는 네가 지금 수학을 보면 몇 등급 나올 것 같니?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냥 좆되는 거야. 자기가 뭐 어디를 아는지 어디를 모르는지 이것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전범위 수능 수학이면 초1부터 고3까지 전범위를 다 공부해야 하라는 소리잖아. 그거는 좆되는 겁니다. 알겠어? 뭐 그런 거지. 아무튼 국어는 실력이 완성됐습니다. 9급 지방직 기준으로. 수능 기준으로 하면은 4, 5등급 나오겠지만 그건 좀 오버가 3, 4등급 나오겠지만 9급 지방직 기준으로 6년이나 걸렸지만 실력은 완성됐고 영어는 해석 연습이 더 필요하고 한국 사람 문제풀이만 하면 되고 사회복지학은 기초부터 다져야 됩니다. 근데 기초 문제라고 해봤자 별로 어렵게 안 나오긴 하는데 기초 문제랑 연결되는 법령들이 있다고. 법령들을 좀 많이 외워야 됩니다. 사회복지학개론에서 사회복지 법제론이라는 하위 분야가 있어. 그 법령들을 다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법은 판례를 좀 더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한국사의 상세 역사 지식을 암기해 보고자 하는데 상세 역사 지식이라 하면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를 말합니다. 전부 암기해야만 하는 대상인데 문화사가 특히 더 어렵지. 오늘 그 문화사 그 뭐냐 미륵사지, 육충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하루 만에 다 외울 수는 없잖아. 하지만 기틀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치사를 살펴보자면은 우리 민족이 최초로 정치라는 걸 됐을 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청동기 시대의 단군조선부터겠지. 그 다음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위만조선으로 바뀌고 여러 나라가 성장하게 되면서 한사군이 설치돼서 고조선 멸망 후 지배를 당하게 되었지. 삼국시대에는 중앙집권화가 전성기로 이어졌고 남북국 시대에는 전성기를 이룩하고 강해졌습니다. 후삼국 시대에는 신라가 분열하고 발해가 멸망하게 되었지. 고려 시대에는 진정한 민족의 통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가 코리아의 어원이 되었지. 고려의 지배층은 호족에서 신진사대부까지 존나 많이 쪽으로 바뀌었는데 격동적으로 바뀌었는데 호족일 때는 거란과 대립을 했고 문벌귀족이 집권할 때는 여진과 대립을 했고 무신이 집권할 때는 몽골과 대립을 했고 권문세족이 집권할 때는 고려가 나름의 속국이 되었지. 그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어 일본과 대립을 했었지. 신진사대부가 집권했을 때는 홍건적 혹은 왜구와 대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딱 회군을 해가지고 조선 전기가 시작되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연합을 하게 되었지. 그러나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었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선이 뭘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사회의 노비제도가 무너졌다는 거야. 조선 후기에서 개화기로 넘어간 기준은 당연히 강화도 조약이겠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기도 합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가 열렸고 개화기에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이 실패함으로써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지. 그리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광복을 성공적으로 할 수는 있었어. 개인적으로 나는 독립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의 핵폭탄 2개가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에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인정하지,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거는 문서상의 독립인 거고 체제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하나하나가 깨어있어야 했기 때문에 뭐 안중근이 됐든 안창호가 됐든 신채호가 됐든 김구가 됐든 윤봉길이 됐든 이몽창이 됐든 그런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복 직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남한은 민주화 성공했지만 북한은 독재 정치가 심화되었지. 이렇게 현대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경제사로 넘어가 보자. 지금까지 정치사 했었고 경제사로 넘어가 볼 건데 흔히 경제사가 경제제도에 대한 역사라고만 오해되긴 하는데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경제란 하위 구조 위에 다른 모든 문과 과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는 그냥 말 그대로 흐름사 그 자체랑 마찬가지인 거야. 청동기 시대에 사유재산이 출현하였고 정복전쟁을 거듭한 끝에 단군조선이 형성되었지.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다가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해버렸어. 그리고 고조선 멸망 이후에 여러 나라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그 한강 이북에 있었는데 전부 고구려에 흡수되었고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에 마한이 있었는데 목지국에서 백제국을 중심으로 백제로 진화하게 되었지. 그리고 경상도 윗부분 경상북도지. 경상북도에는 진안이 있었는데 사로국을 중심으로 신라로 진화했었고 경상남도 또는 전라도 좀 오른쪽에는 변한이 있었어. 구야국을 중심으로 가야로 진화했다는 거지. 삼국시대의 전성기는 한강유역 쟁탈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왜 경제사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한강유역은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벼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결국에 돈이 된다는 거지. 옛날엔 화폐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쌀을 돈으로 썼으니까 뭐 조공을 바칠 때도 가장 먼저 애초에 한강에 자리를 잡은 백제의 전성기가 있었고 고이왕 때 옷을 화려하게 입기도 했었고 근초고왕 때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 권왕을 죽이기도 했었고 침유왕 때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 마한 진짜 멸망시켜버리고 전라도 아래까지 내려간 다음에 침유왕 때 불교를 봉인했지. 고구려의 전성기로 삼국시대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고구권왕 때 뒤져버린 다음에 소수리망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내정 계획을 했었고 광개토 대왕 때 북쪽으로 갔었고 장수왕 때 남쪽으로 갔었지. 신라의 전성기 시작으로 삼국시대가 거의 끝나게 되었지. 지중왕, 버프망, 진흥왕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다시 말하지 않겠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는 동안 고구려는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게 민족의 방파제라고 하지. 신라와 당이 연합하게 되면서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나당 전쟁의 승리로 당이 물러나고 잠시 물러난 그 틈을 타서 발해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이야. 통일신라 시대는 통일신라도 그러니까 신라 전체를 상대, 중대, 하대로 본다고 한다면 통일신라 시대는 중대 이후로 하대부터 몰락을 시작하게 되었지. 발해 시대는 거란의 침략으로 전성기가 끝나버렸고 후삼국 시대에는 발해가 이미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고려가 성립되게 되고 민족을 재통일하게 되면서 발해 유민도 수용을 하고 거란과 대립을 하게 된단 말이야. 고려대 거란 이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한 번 물러나게 하고 또 쳐들어왔을 때는 강감찬이었나? 그 사람이 귀주대첩으로 다 죽여버리지. 고려대 이어진 그때는 이자겸이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주의를 내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여진 같은 말갈족을 군신 관계로 군주로 여기게 되어 고려는 신하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고려대 몽골 삼별초 항쟁에 실패하고 부마국이 되지 사유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침략에 동원되기도 했었고 고려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그 시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조선 경제사를 알아보자면 건국 이후 2세기 동안 나라가 평화로웠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게 됩니다. 이때 영정법, 균협법, 대동법 등이 있었지만 다 소용없었지.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유기전을 제외한 그 5대문인가 6대문인가 4대문인가 거기에서의 그 금난 정권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는
그 자유시장 경제를 억압하는 금난 정권이 있었는데 유기전을 제외하고 다 폐지해버리는 신의 통공으로 인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는 무단 통치 시기에 검도 착용하고 무단으로 통치했었고 문화 통치 시기에는 기만적으로 통치를 했었고 말살 통치 시기에는 말살하듯이 막장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현대 경제에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었지. 이제 경제산 알아봤으니까 사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를 보자면은 사유재산의 출현으로 권력이 형성되었다는 거야. 이게 정확한 역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고인도를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거운 돌을 날랐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게 결국 권력이지 결국.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거니까. 고조선에도 사회 최하층민인 노비가 있었는데 그건 팔족법으로 알 수가 있지. 그 뭐냐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으니까. 삼국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진취적이었었고 문화가 백제는 우아한 문화가 있었고 신라는 소박하지만 강직했었다 이 말이야. 삼국 통일 이후 신라는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자멸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하면서 합리적인 사회를 앞당기게 되었어. 중세사회였으니까. 조선시대는 과거제를 포함한 양반 지배 계급 질서의 모순이 폭발하게 되지. 이제 문화사로 넘어가 보자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들은 유교, 불교, 도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문화가 형성됩니다.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문화사에서 문화 유물의 이름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는 안 됩니다. 근데 내일 당장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 10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다 이 말이야. 자, 불교 수용. 고구려는 소수리망이 수용했었고 백제는 침류왕이 수용했었고 신라는 법흥왕이 수용했었습니다. 각각의 전성기에 해당되지. 차이가 있다면 고구려는 불교를 수용한 다음에 전성기가 되었고 백제는 전성기로 영토를 넓히고 나서 불교를 뒤늦게 수용했었고 신라는 법흥왕 때 수용하고 나서 진흥왕 때 전성기가 되었었지. 그러니까 영토를 전성기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 이 말이야.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은 불교를 억압하고 유학, 즉 성략을 장려했었는데 여기서 이황과 이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황이 어느 지방 사람이야? 이의가 어느 지방 사람이야?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작년 지방직이었나 나왔습니다. 성략의 병폐를 비판한 실학이 등장했었고 실사구시의 정신이 굳이 말하자면 지금 보는 수능 시험에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 수능이 아무리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성리학보다는 효율적이잖아. 뭐 윤사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지. 그 사회복지학개론의 법령을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축이지. 솔직히 말하자면은 나머지 자잘한 법령들이 존나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일일이 기계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행정법 총론 공부로 넘어가서 행정법의 정의를 알아봐야 됩니다. 총론 말고도 다 모았다는 거기 때문에 별 뜻 없고 행정법이 뭔지 알아야 돼. 행정법의 정의는 의외로 졸라 간단해. 근데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의외로. 행정과 관련된 국내 공법이다. 이게 정의인데 국내 공법은 국내 공법이라고 치더라도 행정과 관련되었다는 건 너무 애매한 말이잖아. 그래서 행정과 관련되었다는 건 정확히 과학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논리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행정의 정의를 알아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의 정의를 소국설과 적극설로 알아볼 겁니다. 소국설이라는 건 전체 권력에서 입법과 사법을 공제해낸 나머지 부분이 바로 행정이다. 공제설이라고 하지. 그래서 행정의 속성을 적극설로 알아보자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양태를 보이면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야. 공법이기 때문에 사법과는 다르고 공적인 법 특유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특이하게도 통일법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이면 민법, 형법이면 형법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행정법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물고기와도 같아. 실제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등어를 잡아도 물고기고 갈치를 잡아도 물고기고 그럼 물고기의 이데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데아 그 자체의 물고기가 어딨어. 모든 물고기에 가장 평균적인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종족은 진화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은 물고기다. 행정법이라는 통일법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게 족같은 거야. 그래서 과목 이름이 행정법 총론이기도 한 거고 행정법 개론이 아니라 행정법 총론이라 다 모았단 말이야.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퍼즐 모양을 다 맞춰봤더니 이거는 행정법이라고 명명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행정법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게 족같은 겁니다. 아무튼 판례는 육하 원칙으로 나눠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에서 왜 who, when, what, where, why 이게 5개의 W라면 how까지 붙여가지고 판례를 5개, 6개로 쪼개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떤 판례가 가장 약한가? 일단은 공무원 시험 보면 알겠지만 종합 판례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1, 2, 3, 4 이렇게 그냥 아무 힌트 없이 아무 서론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묻는 암기형 가장 족같은 문제가 있고
심판,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어렵고 그 행정강제 중에서 난 대집행이 제일 어렵더라고. 뭐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 판례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그러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난 신뢰보호 원칙이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좀 부끄럽지만 5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큼지막한 판례는 다 어려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학습 필요한 거지. 내일 시험 보는 거 아니야. 6월 20일에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 3개월하고도 12주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다 외워버리면 됩니다. 뭐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외워버리면 그만이지 뭐. 오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건데 무산소 운동은 3대 운동 기준으로 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포함하는 프리웨이트 운동할 거고 머신 운동은 그냥 족대로 할 겁니다. 유산소 운동 걷거나 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국어 영어의 독해력을 점검해 볼 건데 점검해 봤습니다. 국어는 이게 좀 오만한 발언이긴 한데 난 독서 존나 많이 하잖아. 근데 책상에 책도 존나 많고 그래서인지 안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구급 지방직 기준으로 놀랍게도 국어 능력은 완벽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기출문제 유형 정도 암기하면 끝나겠지. 근데 영어는 아직도 모자라. 기출만 암기하기보다는 일단은 많은 문장을 해석한 연습을 해야 돼.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고. 직독직해라고 해서 끊고 묶고 그거 말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내가 말한 직독직해는 그냥 직선으로 읽으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당신 한국인이잖아요. 영어는 후치수식이 우선인데 그것도 한국인의 관점에서 영어를 바라본 거지. 또는 일제강점기의 기준인 거기 때문에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독직해 필요합니다. 기초 문장부터 패턴을 이해하고 빠른 순간에 즉시 해석해내는 게 가능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특히 약한 거는 문장이 복문이 아니더라도 쓸데없이 길어지는 거, 명사 나열하는 거, 그리고 복문이 나올 때겠지. 진짜 복문이 나올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천일문 직접 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인터넷에서 뭐 무료 강의 정도는 EBS I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 해석 연습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국어 영어의 어휘력을 점검해보자면 국어는 놀라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국어 공무원 시험 바뀌면서 국어 다 실용적으로 바뀌었잖아. 한자 문제 거의 안 나오고 고유어 문제, 고리타분한 공무원스러운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거의 반수능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물론 수능보다는 중학교 수준은 쉽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좀 문제가 많아. 어휘. 80% 정도는 지문의 내용이 해석이 되는데 나머지 20%는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알겠어? 나는 고등학교 때 영어 6등급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베이스가 없으니까. 따라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오늘은 부모님께 대화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감사를 전하기, 지금까지 불효의 사죄를 전하기, 앞으로 더 기쁘고 재미있게 만들어드리는 것을 약속하기. 이건 나 자신에게 약속하는 거야. 다시는 슬프게 만들어드리지 않기. 엄마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드리기. 아빠가 화 안 내도 되게 만들어드리기. 뒤로 다 돈 문제긴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다짐도 정해봤습니다. 불효를 저지르지 않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오늘도 집에 있는 책을 남는 시간에 읽고 싶으면 읽을 건데 일단 황노문 교수의 책은 몰입 1권이 있는데 2권은 안 샀거든. 1권이 있고 확장판이 있는데 1권은 사실상 거의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장판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명환 작가의 책에는 고전이 다 뺐다 시리즈 외가 있고 그다음에 데일 카네기의 책은 이거 다 못 읽었어. 좀 두꺼워가지고 성공대화론이라는 책인데 나도 대화 존나 어려워하거든. 말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자꾸 남을 화나게 합니다. 아 이건 이거고 저거 이러면서 니가 틀린 거잖아 이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악플만 존나 달았기 때문에 나는 대화는 젬병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옛날 책이긴 한데 지도론이라는 책도 있고 아무튼 기타 과학 기술 책을 보자면은 김상욱 교수의 책 중에는 떨림과 울림이 있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오늘 다 읽는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읽겠다는 소리야. 기타 작가들의 과학책은 카를로 로벨리의 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과학책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처음 만나는 양자의 세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은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태웅의 AI 강의 2025는 오늘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문 사회과학 장르는 그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 내 인생을 바꿔주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구조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인의 공부라는 책인데 이 책도 추천하는 바이고 정의란 무엇인가는 8월달까지 읽기로 약속했으니까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 뻑큐 아닙니다. 새끼손가락입니다. 다이어트 계획을 점검해 보도록 했는데 잠깐만 좀 집어넣고 오늘 아침에 체중 재보니까 102.8kg더라고. 봐봐 이 뱃살을 봐보라고.
뭐 어찌됐든 세 자리인데 골격근량은 안 늘려도 되는데 늘리면 좋긴 하지. 체지방량은 당연히 20kg 감량해야 되는데 20kg 감량이 엄밀히 말해서 절대 쉽지 않지. 어디까지나 노력 이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근 인바디 기록이 26년 2월 13일이니까 한 달 못대에서 재본 게 있는데 그때 이후로 안 쟀거든. 아무튼 최근 인바디 기록의 적정 체중은 82.6kg이더라고. 그때 기준으로 체지방량을 22kg 빼야 되는데 잠깐만. 그때 104.6kg였으니까 지금은 22kg 뺄 필요는 없겠지만 20kg 뺄 필요 있겠지. 거기서 거기지. 근데 나는 요요 없이 빼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꼰대같이. 아, 다이어트에서 요요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시스템으로 이론적으로 차곡차곡차곡차곡 착착착착 해야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비문학적인 사람이야. 나는 문학 따위 읽지 않습니다. 농담이고 문학도 읽지. 아무튼 나는 굉장히 비문학적이고 시스템 위주의 거시적인 시스템이 갖춰줘야 미시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대가리 속에 시스템이 갖춰줘야 미시적으로 손발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요요 없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진짜로 각 잡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뱃살이 제일 심각하긴 하지. 팔뚝살도 팔뚝살이지만 뱃살이 제일 심각하고 유산소 운동과 식단 조절이 엉망이기 때문이야. 거의 신경을 안 썼거든. 현재 난 헬스장에서 무산소 운동만 하루에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하루 최소 2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산책이 됐든 달리기가 됐든 추워서 달리기는 어려우니까 산책을 하자고. 그리고 다이어트 이론을 점검해 볼 건데 대원칙은 인풋 칼로리보다 아웃풋 칼로리가 더 많아야 한다는 거지. 인풋 칼로리 줄이는 법은 갑자기 줄여서는 안 됩니다. 몸이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치팅이라고 하지. 약간씩 매일 조금씩 적게 먹어야 되는 거고 아웃풋 칼로리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하루에 1시간 운동 존나 많이 하고 나머지 23시간 이렇게 잠만 쳐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재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심재한 걔가 하루 종일 자는 거야. 그래서 살이 쪘다고 하더라고. 당연히 성적도 개판이었겠지.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면 뭐해. 그걸로 근육량은 이렇게 늘어나서 좋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 활동대사량을 늘려야지. 그러니까 신진대사 그 자체를 늘려야지. 일상에서의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활동만이 답이라는 거야. 더 많이 걷고 움직여야 돼. 운동도 빼놓을 순 없지만 움직이는 걷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 태고의 인류가 헬스장에 갔을 리는 없지. 그냥 걸어 다녔겠지. 뛸 때도 있었고. 그래서 태고 인류는 건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청이 역행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전자 오작동이라고 말했었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처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고대 태고의 원시인 유전자가 이 비만 유전자가 돼버렸다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지.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000년 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단 거에도 환장했을 거고 짠 거에도 환장했을 거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테니까. 단 거, 짠 거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대로 그냥 소심하게 소박하게 먹다가 자기 굶어 뒤진지도 몰라. 그 조상들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다 섹스를 못해서 멸종해 버린 거잖아. 이게 자연 선택이야. 아니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헬스장에서만큼은 다른 건 다 있고 땀을 뻘뻘 흘린 데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다이어트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식이 조절과 운동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편의점 음식 줄여야 되고 패스트푸드 가급적 절대 먹지 말아야 되고 집밥을 우선적으로 요리해 먹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것까지 이 여자 진짜 자기계발 끝이잖아.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막 간식, 새참 이런 거 먹는 거 줄이다 보니까 저절로 집밥을 요리하는 지능이 올라간다는 거야. 다 선순환이지. 제너럴리스트인 거야. 그리고 되도록 간식 먹지 않기, 달고 고소한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과 녹말이기 때문에. 고기와 야채는 싱싱하게 먹을수록 좋겠지. 운동에 대해서는 헬스 가는 날을 정해서 간 날은 반드시 갈 거고 헬스 가지 않는 날도 산책은 빼먹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헬스를 할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땀 흘리는 운동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 운동의 효과 자체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운동이 아니라 봐봐 다이어트의 어원이 뭐야? 다이어트. 식이 조절이잖아. 다이어트 앤 엑서사이즈. 왜 다이어트 따로고 운동 따로일까? 운동은 다이어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스트 업 정도는 될 수 있지. 지방 태우는 거.
아무튼 헬스를 할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땀 흘리는 운동에만 집중할 거지만 운동 효과 자체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되도록 매일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서히 무게를 올리는 무산소 운동에 집중하면서도 유산소 운동도 절대 빼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갓생 살았습니다. 갓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갓생이 있다고 봅니다. 누가 없대? 이 씨발 갓생 있지. 오늘의 계획, 기초 개념 다지기, 한국사의 상세 역사 지식 암기하기, 사회복잡개론의 법령 공부하기, 행정법 총론 공부하기,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기. 이건 아직 안 갔어. 이따 갈 거야. 국어 영어의 독해력 점검하기, 국어 영어의 어휘력 점검하기, 부모님과 대화하기. 이따 할 거야. 집에 있는 책을 읽기, 다이어트 계획 점검하기, 다이어트 이론을 점검하기, 다이어트 행동으로 옮기기. 이렇게 오늘은 정말로 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영상 길게 찍고 있는데 내 맘이야. 마지막은 노래나 불러볼까? 아, 이것도 내 맘이야. 뭔 노래 불러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불러볼까? 주얼리 네가 참 좋아. 너무 여자 같고 나루토 노래 불러보자. 나루토 노래라고 해서 내게 허락된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노래. 좋아. 숨이 차오를 때 한계라고 느낄 때 내게로서 내밀어 나를 다시 깨워줘. 절망이 유혹해도 포기하려 할 때도 함께라는 마음이 있는 한 난 싸울게. 내 안에 있는 난 내가 가진 것에 진우력인 어둠에 갇혀 있었고 내 안에 없는 것들은 손에 쥐려 해봐도 바람인 듯 흩어져 갔어. 이런 나를 바꿀 거라 난 늘 큰 소리 쳤었지. 때론 무리일까 생각하지만 그런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말했었지. 혼자서 애쓸 필요는 없다고 함께 가자고. 숨이 차오를 때 한계라고 느낄 때 내게로서 내밀어 나를 다시 깨워줘. 절망이 유혹해도 포기하려 할 때도 함께라는 마음이 있는 한 난 싸울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나 부르고 진짜 오늘 신나버렸네.